자, 14차 시 요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번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실험하는 게 아니라 직접 AI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할 건데요. 즉, 콜앱에서 우리가 핸드리튼 디지트를 손으로 쓴 숫자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좀 데이터 세트를 바꿔서, 그리고 그 모델 구축하는 과정, 데이터 가져오는 과정을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직접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또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훈련 시키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잘 정돈된 건데 아주 빽빽히 들어가 있죠.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아마 세 줄씩이 같은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버티컬로 30개일 텐데, 그러니까 10가지 카테고리예요. 10가지 범주.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처음 줄에 세 줄이 아마 티셔츠 이미지고요. 흑백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들이 이게 팬츠 바지고요. 그리고 이건 롱 슬립, 그러니까 뭐 긴팔 위에 티셔츠 있죠? 긴팔. 그 다음에 이거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리고 모르겠는데 이건 코트인지 뭔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 이게 샌들도 있고요. 이거 모르겠어요. 여성 상의 같은데 뭐 잘 모르겠고. 요거는 부츠, 아니 부츠, 그러니까 아니 스니커즈, 아마 운동화. 그리고 백,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이 아마 부츠인가 그럴 거예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은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빽빽하게 다 그러니까 한번 감을 잡으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별도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28 바이 28 픽셀로 되어 있어요. 다 28 바이 28. 그래서 얘를 이 훈련을 막 시켜 놓은 다음에 이런 사진 하나 싹 보여주면은 얘가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훈련 자료, 테스트 자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요. 7만 개를 주는데 이런 이미지를 그 중에서 6만 개는 훈련에 쓰고요. 한 만 개는 테스트할 때 또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콜앱으로 들어가 봅시다. 콜앱. 콜앱을 실행시키세요. 그리고 당연히 새 노트로 실행해야겠죠? 자,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나눠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일단은 브라우저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그리고 보이네요. 브라우저를 반으로 나누어서 콜앱은 오른쪽에 우리 강의 노트는 왼쪽에 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자, 지금 보면은요, 이게 지금 콜앱을 열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인공신경망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우리 프레임워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가 코드를 너무 잘해서 나는 인공신경망 아예 처음부터 바닥부터 스크래치부터 다 짤 거야. 뭐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 가장 유명한 게 텐서플로우고 그리고 파이토치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우리는 텐서플로우를 쓸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스케이프 해야지만 이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금 밀어놓고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좋겠네요. 자, 이거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를 반드시 임포트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타이핑은 잘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대신 설명은 차근차근 드릴게요. 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첫 번째 코드 셀에다가 이렇게 넣고 플레이를 한번 쭉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TensorFlow라는 걸 가져온 거고요. import TensorFlow TF 그리고 TensorFlow 안에 Keras라는 또 다른 그 맞아 모듈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TensorFlow랑 Keras를 가져와서 그리고 뭐 numpy도 늘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그 맞아면 벡터하고 행렬 같은 거를 다룰 때 쓰는 거고요. 매플러립은 그림 그릴 때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의 뭐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따라다녀요.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항상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또 카피해서 한번 살펴보고 뭘 한 건지. 자, 코드 셀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거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너무 빠르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그죠? 그걸 약간 이렇게 해서 더 넣을까요? 오른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벌써 끝나버렸는데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이 친구를 보세요. 제가 쓴 그 내용이 그 캐라스의 데이터 세트에 패션 엠리스트, 패션 밑줄 엠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이 이렇게 한 2줄 정도로 한 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거기 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패션 엠리스트 있는 곳에 가서 뭘 하래요? 패션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를 읽어오세요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명령하면은 우리가 그 엠리스트 때처럼 얘는 그 소위 캐라스에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줘요. 항상 트레인 데이터하고 트레인 라벨, 테스트 데이터하고 테스트 라벨. 근데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트레인 이미지, 콤마, 트레인 라벨, 트레인 이미지, 콤마, 테스트 이미지, 콤마. 그래서 아마 요거를 하나씩 여기 지금 가져온 과정이고요. 다운로딩 데이터 from 다운로딩 데이터 가져온 과정이고요. 가져온 걸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살펴보냐면 일단은 요거부터 또 알 필요가 있네요.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해 놓자고요.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 라벨을 보면요. 일단은 이것부터 거기 지금 뭐 여기에는 없지만 한번 볼게요. 트레인 밑줄 라벨즈 한번 쳐봐요. 어떻게 쳐버린다. 요걸 플레이를 하는 거죠. 트레인 라벨즈를 보면 숫자로 들어있어요. 9, 0, 0, 뭐 3, 0, 5.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이게 뭐냐면 어사인을 해주기 위한 건데 여기 이름이 얘네들이 정해준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카피해서 가져갈게요. 즉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걸 읽어보면요. 얘는 그 첫 번째 거는 티셔츠 탑이고 두 번째 거는 트라우저스 바지를 트라우저스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풀오버고 자, 이 라벨이 뭐냐면 이 라벨이 바로 그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딨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클래스 밑줄 네임즈 가로 열고 여기다가 트레인 밑줄 라벨 지의 0번째 거. 그러니까 트레인 라벨지의 0번째 게 얘 9잖아요. 9는 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기를 제가 잘못했나? 클래스 네임즈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트레인 라벨즈인데 라벨즈 앵클 부츠가 9번째네요. 앵클 부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앵클 부츠고, 만약에 첫 번째 거는 0이니까 티셔츠겠죠? 한번 볼까요? 티셔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표가 아예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첫 번째 건 티셔츠고, 탑이고, 트라우저즈,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얘를 셔츠라고 했군요. 아까 첫 페이지는 첫 번째 거 티셔츠고, 스니커백, 앵클 부츠군요. 그냥 부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런 걸 앵클 부츠라고 그러고, 첫 번째 게 티셔츠고,
이제 조금 이해가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미지가 28 바이 28짜리 조그만 그런 이미지예요. 한번 이것도 이미지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기 전에 데이터를 조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살펴보는 거냐면 읽어온 게 train 밑줄 imag images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싶어요. .shap 어떤 모양이라는 거는 결국엔 다 숫자니까 숫자가 펜과 열이 몇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가르쳐줘요. 트레인 이미지가 6만 개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28 바이 28로 되어 있는 거예요. 6만 개가 28 바이 28짜리 이미지가 6만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몇 개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 모양이 어떤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벨 조금 전에 그건 해봤고요. 우리가 그 트레인 라벨을 한번 프린트를 해봤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미리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트레인 클래스 네임과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 이미지 하나 뽑아서 자, 요런 식으로 이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타이핑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될까봐 차근차근 그냥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설명만 제가 드리면서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림 그리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듈을 가져와야 돼요. 아까 그 뭐죠? PLT라고 제가 했잖아요. 어디서? 제일 첫 줄에 보면 matplotlib pyplot as PLT 했잖아요. 얘가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쓰는 방법이 이래요. plt.figure 한 다음에 fig size 33 하면은 요 3 by 그러니까 3cm, 3cm, 인치인지 아마 센치인지 저도 헷갈려요. 아마 인치 같아요. 3인치 by 3인치 그림을 그릴 거고 진짜는 그냥 IMShow 하나면 그 진짜 그림은 그리는 건 이거예요. 아, 이미지를 보여줘. 누구? 트레인 이미지의 아홉 번째 거. 얘가 6만 개가 있잖아요. 6만 개. 그죠? 아홉 번째 거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한 것처럼 클래스 네임에서 트레인 라벨지에 요 아홉 번째 거의 라벨을 가져와. 그러니까 여기 글씨가 샌들 써지는 거고요. 뭐 컬러 바는 여기 옆에 이렇게 싹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컬러 바까지는 좀 과하게 너무 디테일한 것 같으니까 지워도 상관없고요. 옆에 그냥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지워야겠네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자세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아예 다음 예제에서.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자, 6만 개나 있으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죠. 한 100번째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100번째. 라벨도 바꿔야죠. 라벨 100번째.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걸 갖다 그리는 거예요. 아, 거긴 백이 있네요. 백. 그죠? 근데 이렇게 칼라처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뭐 여기서는 그런 걸 굳이 안 했는데 그 뭐죠? 컬러 코드라 그래서 컬러 코드를 주면은 그레이 컬러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I am sure에 CM equal 그레이라고 이렇게 문자형이든가 아니든가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컬러 코드를 아니든가 헷갈려요. IMCXM 저도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합니다. 그러면 돼요. C맵이군요. CM이 아니라 C맵. C맵이고 C맵으로 하면 되는군요. 자, 잠깐 헷갈려서 자꾸 레퍼런스 할 때는 원래는 사실 칼라일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쓰면은 그냥 얘가 알아서 칼라로 그리는데 실제는 칼라 이미지 아니에요.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C map equal gray 이렇게 쓰면 이것도 아예 그냥 넘어야겠네요. 지금 강의 노트를 아예 하면서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되니까 지저분하네요. 직접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음. 자,
뭐 여러분 그 몇 개가 이게 6만 개나 있다 그랬으니까 한 333번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333번째. 그러니까 이 그 뭐죠? 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 코딩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수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조금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지금 백이 들어있고요. 333번째는 7만 개나 있으니까 6만 7,890번째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6만 7,890번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잘못 썼네요. 6만 7,890번째는 음? 숫자를 잘못 썼나? 아, 6만 개 있죠? 트레이는 5만 5, 6, 7, 8, 9라 그럴까요? 6, 그죠? 5, 6, 7, 8, 9. 5, 6, 7, 8, 9. 티셔츠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6만 개가 있으니까 이런 라벨이 있고 우리가 아까 그 뭐죠? 손 들고 이렇게 이미지 4가지 했잖아요. 우리는요. 얘는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당 20개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당 6만 개니까 얼마 6천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당 6천 개 이미지. 그죠? 이 정도 돼야 훈련이 잘 된다 이거죠.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또 이거는 뭐 늘상 사실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작업할 때는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그 값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0부터 255라는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입력할 때 그 첫 번째 그 입력 값은 주로 작은 값을 많이 넣어줘요. 0부터 1 사이의 값, 뭐 이렇게.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모든 숫자를 이렇게 나눗셈으로 255로 나눠주면 돼요. 그냥. 왜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값이 제일 큰 값이 1이고 제일 작은 값은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트레인 이미지 값을 255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 값이 몽땅 다그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번 트레인 이미지스의 0번째 거를 한번 그냥 프린트 해달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런 숫자예요.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세요. 0.8. 왜 이런 숫자일까요? 0과 1 사이 값으로 다 바꿨으니까. 그죠?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숫자.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숫자를 봐봤자 모르기 때문에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것 뿐이에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5, 6, 7, 8, 9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그 5, 6, 티셔츠 그렸잖아요. 거기 이미지가 도대체 이미지 뭐가 들어있지 하고 한번 프린트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숫자. 왜냐면은 그 밝기 값이 근데 큰 숫자가 이 흰색 픽셀이고 어두운 숫자는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이 검은색 요 위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그려보는 것도 가능해요. 컨트롤 C. 이거는 그 플로팅 그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그 모듈을 쓰는 방법만 한번 보여주는 거죠. PLT, 마찬가지 피겨 사이즈 10인치 바이 10인치로, 레인지는 25, 우리가 그 포르프 돌릴 때 많이 쓰는 거죠. 반복문 25개를 어디서 뽑아내냐면, 여기 트레인 이미지스의 I번째 거를 뽑아내서 IMCO로 25번 그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쭈르륵 그리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격자 구조로 그리기 위해서 서플롯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거는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따라만 하면 될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25개 그려봤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앵클 부츠, 두 번째는 티셔츠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한 방법이네요. PLT, CMap 바이너리라는 이런 문법을 쓰면은 아까는 저는 그냥 그레이 컬러로 쓴 거고요. 바이너리로 하면은 0과 1, 그 말하자면 뭐죠? 그 대비가 되도록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잘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그 신경망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신경망을. 지금 뭘 많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거는 인터넷상에서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요 6만 개의 그러한 그 이미지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얘를 학습시킬 신경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먼저 하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이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 댄스만 하나. 아, 여기 뒤에는 합성 법칙 다시 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을 사실은 쓰긴 씁니다. 지금 댄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그 신경망이죠. 그걸 그대로 쓰는 건데 보세요. 모델을 이제 얘가 신경망이에요. 모델이. 그리고 케라스 점 시퀀셜 이거는 뭐 런 방법으로 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냥 복잡한 걸 할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미지, 인풋 이미지가 28 by 28인데 플래튼 쭉 펴서 한 줄로 쭉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 두 개 쓰네요. 256 그 노드 하나, 그 다음에 128 노드 하나, 마지막엔 10. 왜냐하면은 그 끝에 끝단이 그 출력단에는 0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노드 개수를 클래스 개수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델이 만들어져요. 얘가 모델이 말하자면 그 뉴럴 네트워크인 거예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 뭐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는데 실제로 설명하는 거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리니까 좀 허망하긴 하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층 구조, 그죠? 입력 그리고 여기 히든 레이어 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층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동작하게 하려면 먼저 준비 작업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뭐 최적화를 뭘 할래? 아담으로 할래?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일단은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훈련 자료의 모양이 그 말하자면 라벨이 0, 1, 2, 3, 4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트릭 애큐러시는 정확도를 보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줘 한 다음에 실제로 훈련은 어떻게 돼요? 너무 또 더 단순한 요 코드 한 줄짜리 요거 얘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델점 핏 한데 근데 훈련을 시킬 때는 얘가 신경망이고요. 신경망에 들어갈 훈련 자료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 얘는 입력이고 그러면 뭐야 출력은 뭐가 돼야 되는데 트레인 라벨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할까요? 5번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5번을 훈련시킵니다. 트레인 이미지를 입력으로 해서 그리고 트레인 라벨즈를 출력으로 해서 이러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출력이 나오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 모델이라고 생긴 그 네트워크를. 자, 지금 시간이 쭉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하죠. 6만 개의 이미지를 읽어서 이거를 자그마치 5번이나 하는 거예요. 6만 개에 대해서. 그리고 되는 과정에 여기 좀 설명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이제 정확도가 83%예요. 86.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죠? 8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점 정확하게 지금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89%의 정확도를 얻었거든요. 훈련 자료. 근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훈련 자료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잘 돼요. 근데 테스트 자료를 따로 받아놓은 이유가 테스트 자료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얘한테서 진짜 동작을 잘해야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꼭 해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은 이 모델이 그 우리가 그 신경망이잖아요. 신경망의 그 가중치 값을 정확하게 다 갖고 있어야지 훈련된 거를 걔를 평가를 해요. 이 evaluate 누구에 대해서 입력을 테스트 이미지로 하고 출력은 테스트 라벨즈가 나오도록 훈련해봐. 아니, 그러니까 실험해봐요. 실험만 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accuracy하고 그 틀린 정도가 딱 표시돼요. 그래서 accuracy만 한번 디스플레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accuracy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카피하는 이유는 여기에 엉뚱한 값이 들어있는 걸 보고서 지금 제가 정확한데 이거 좀 고쳐놓을게요. 테스트 정확도가 88% 나왔네요. 근데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거지만 이거 보세요. 훈련했을 때는 89%인데 한 1% 줄게 나왔죠. 그죠? 당연해요. 이거는 보통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정확도는 이거죠. 88%. 뭐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훈련 자료에서는 잘 동작하고요. 사실은 이 그 테스트 자료, 본 적도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정확도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그 이제 잘 동작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건 전체적인 10,000개 자료, 훈련 자료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고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 컨트롤 C.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예측해봐라고 할 때는 모델.predict 하면 돼요. 그때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가 한번 예측해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값을 여기다가 저장해서 출력을 해줘요. 이거 사실은 10,000개의 이미지거든요. 아까 썼던. 그래서 프레딕션 된 결과를 한번 보는데 얘도 사실은 10,000개의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이거를 첫 번째 건 이렇게 괄호하고 그 대괄호하고 0번째 하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보이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predictions네요. 제가 스펠링을 자꾸 틀려서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려고 그러는데 음, 음. 예측값 첫 번째 이미지의 예측값 보여줘 했더니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죠? 숫자 10개가 남아요. 숫자 10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요. 사실은요. 이미지가 들어가서 숫자 10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숫자 10개가 뭘 나타내요? 그게 확률 값이에요. 첫 번째 거일 확률, 두 번째 거일 확률. 그러니까 확률 값이 제일 높은 데를 찾아볼까요? 눈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고 얘가 제일 마지막 거 9, 얘네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누굴 그릴 거냐면 지금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이미지 첫 번째 거예요. 0번째 거. 얘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거든요. 얘가 아마 이게 앵클 붙이는데 마지막 게 여기 앵클 붙일 거예요. 한번 이것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지막 거에 그 이렇게 보면 되죠. 클래스 네임 그 뭐죠? 마지막 게 9인가요? 그죠? 9. 그죠? 앵클 붙여요. 맞췄네요. 그죠? 얘를 맞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요 프레딕션의 요 마지막 값을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여기 굉장히 간단하긴 해요. 여기서 이거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요걸 카피해서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이 정도는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할게요. numpy.arg 몇 번째 게 제일 큰 값이야? 물어보는 게 argmax라는 함수고요. 프레딕션 된
값 중에 0번째 거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내. 그러면은 이게 그거예요. 옵스. 넘파이, 엔파이, 아그맥스, 프레딕션스. 아그맥스의 요거 괄호가 요거예요. 소괄호.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앵클 부츠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다른 거 한번 또 살펴볼까요? 0번째 게 이러면은 100번째 거는 어떨까요? 100번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00번째 걸 보니까 100번째 게 이건 뭐죠? 원피스 같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이상하네요. 그죠? 그레이 컬러로 봐도 이거 원피스 같아요. 한번 봅시다. 100번째 게. 100번째 게 뭔지. 드레스. 드레스. 맞네요. 그죠? 잘 맞췄네요. 이거 맞춘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 잘 동작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이거는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여기 제공되는 게 있어요. 요 예제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definition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이 함수를 쓰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뭐죠? 그 테스트 이미지랑 예측한 결과를 그 10개 숫자를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이 빨간 게 답인데 그러니까 진짜 답은 요 파란색이고 근데 이 그 뭐죠? 인공지능이 대답한 거는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예죠. 한번 그걸 볼게요. 한번 틀린 예를. 잠깐만요. 컨트롤 G, 컨트롤 C, 컨트롤 V, 프레딕션 된 0번째 거. 요 그림은 그 잘못된 그림이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지금 맞췄잖아요. 앵클 부츠. 근데 나머지는 확률이 자꾸 얘가 제일 높으니까 제대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숫자만 지금 바꿔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12. 12번째 건 완벽하게 틀렸네요. 스니커인데 샌들이라고 대답했대요. 스니커인데. 얘가 진짜 답은 이건데 근데 이거는 틀릴만 하죠? 그죠? 스니커하고 샌들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좀 안타깝지만 요 11번째 말고 그럼 33번째 뭔가 한번 볼까요? 얘는 제대로 맞췄네요. 드레스인데 드레스로 딱 맞춘 거고요. 150번째. 얘는 틀렸네요. 코트.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코트인데 드레스라고 했대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완벽하게 틀렸네요. 150번째. 이게 10,000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맞췄고요. 요거 뭐 샌들이라고 그랬고요. 1, 2, 3, 4. 이거 잘못 썼네요. 요거는 막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지만 어쨌든 코트를 코트로 맞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이런 걸 실험을 가만히 보면은 데이터가 우리도 헷갈릴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죠? 사람도. 그러니까 얘가 틀리는 건 이렇게 놀랄 만한 일 아니고 액큐러시 자체가 아까 88%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2개는 틀릴 거예요. 진짜. 얘는 100개 중에 12개는 틀리도록 훈련된 거죠. 이거는 아예 또 그리드를 형태로 좀 예쁘게 요 그리는 거를 이거는 뭐 또 이것도 설명은 안 하게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따라 해야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10개 정도 아니죠. 3에다가 뭐 15, 15개 정도를 쭉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앞에서 15개 다 잘 맞추는데 여기 얘가 틀렸군요. 아주 유난히 잘 틀린 거구나. 스니커스 여기가. 그죠? 얘가 틀리고 나머지는 너무 잘 맞추죠? 얘가 헷갈려 하지도 않죠?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훈련시켜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88% 그보다 더 정확하게 못 맞추나?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합성곡 신경망을 쓰면은 더 나아요. 약간. 왜냐면은 이거 이미지니까.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그 MLP, 그러니까 다층 퍼셉트론으로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본 것 뿐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합성곱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합성곱층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거 보세요. C. 자,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훈련 자료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그 모델을 바꿔봤어요. 이름도 바꿀게요. 모델 2, 케라스, 시퀀셜 똑같죠? 근데 앞에서는 아까 말하자면 플래트닝 한 다음에 댄스라는 걸 썼는데, 이번에는 컴브 2D라는 걸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컨볼루션 연산자예요. 이게 컨볼루션 연산자. 컨볼루션 연산자를 그 층을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32번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컬러 이미지가 그 3 채널이고 이거 뭐죠? 이거는 뭐죠? 어, 지금은 그 흑백 채널이 흑백 이미지에서 원 채널인데 그거를 32개 채널로 늘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한 적 없어요 저는요. 근데 어쨌든 요게 그 컨볼루션 연산자의 크기예요. 3 by 3짜리를 써라. 우리가 그 렉처에서 설명됐던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걸 하고 입력은 이렇게 생겼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28 by 28이고 원 채널. 근데 여기 맥스 풀링 여기서 하네요. 그죠? 풀링을 해서 좀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컨볼루션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또 해. 한 번 더 해. 뭐 이럴 수 있어요. 두 번 했네요. 이번에도 3x3 그 커널을 써가지고 작업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맥스 풀링 또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거는 그 보통 그 컨볼루션을 쓴 이런 뉴럴 네트워크 만들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 컨볼루션 그 뭐죠? 합성곱 신경만 통과된 다음에는 아직도 이미지 모양으로 2차원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펴줘요. 플래트닝 쫙 펴서 그냥 댄스를 통과시켜서 마지막에 열 채널. 그래서 똑같이 입력과 출력은 아까랑 똑같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10개의 노드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썸메리를 하면 볼 수가 있죠. 아까는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썸메리 하면 보여줘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보세요. 컴브 2D 처음에 있고 맥스 풀링 있고 컴브 2D 또 있고 맥스 풀링 또 있고 플래트닝 있고 댄스 있고 댄스 이게 신경망 모양이 기본적인 숫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의 신경망이 각각 층이 구성되어 있네요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해서 우리가 피팅까지 한번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한 줄에 한 셀에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뭐냐면 컴파일 2 그를 컴파일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모델 2를 두 번째 이번엔 그 합성어 신경망이죠. 똑같아요. 아담 쓰고 스파 카테고리 그래서 이거 쓰고 피팅 똑같이 훈련 자료는 누구? 똑같은 훈련 자료 쓸 거예요.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라벨, 에포 코드 역시 5번만 할 거고요. 요거는 액큐러시는 다음번에 미뤄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컨트롤 X. 자, 그리고 훈련 한번 시켜봅시다. 자, 좀 더 시간이 걸리죠? 컨볼루션 연산은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시간이. 계산할 게 좀 많아져요. 아까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GPU라는 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기 GPU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볼게요. 아, 이거 카드웨어 가속기 안 썼군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빨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딥러닝이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GPU라는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훈련돼서 잘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GPU 써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느리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얘가 조금 그 뭐 성능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게 에포크 5번 할 건데 2번 했는데 벌써 88% 나왔어요. 그죠? 아까 그 뭐죠? 어, 그냥 댄스한 그 층을 썼을 때 88%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벌써 2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90%도 넘어갈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 바람을. 그래서 그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도대체 층을 어떤 걸 쓰면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될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 할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넣어줘야지만 이게 굉장히 학습이 잘 될까?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90% 약간 넘었고요. 3번 했는데, 그죠? 훈련할 때 그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다는 거 느끼셨죠? 모델 2의 pit에 입력은 트레인 이미지를 썼고요. 출력은 트레인 라벨을 썼고요. F94 똑같죠? 그러니까 그 신경망만 바꾼 거예요. 신경망을 모델에서 모델 2로. 이게 그 한 번 하는데 1분씩 걸리네요. 56초 30ms 걸렸다니까. 그죠? 요거를 제가 요걸 그 런타임을 GPU로 해놓는 걸 깜빡했어요. 이따 다시 할게요. GPU를 쓰면은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빨라져요. 음, 한 몇 초 뒤에는 끝나겠네요. 마무리하고 있네요. 91% 정도 나오네요. 근데 한번 이 accuracy는 바로 여기다가 그 요거 테스트, 그러니까 얘가 훈련이 되면은 이 모델 2를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이베리에이트를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라벨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많이 좋아지지는 않네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99%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항상 똑같지 않아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91%. 약간 한 2% 올랐네요. 90% 정확도가 나오네요. 90% 정확도. 그러니까 90% 정확도면은 얘를 샌더를 맞추는지 뭐 틀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얘를 일단은 훈련 그죠? 프레딕트를 해야 되고요. 모델 2로 이걸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한 줄 더 코드를 키고 모델 2로 프레딕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트 된 거를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름을 바꿀 걸 그랬나? 뭐 상관없고요. 그거, 틀리긴 틀렸는데 약간 요쪽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딱 보이네요, 진짜. 약간 그 얘가 조금 더 그 아까 그림은 이렇게 그렸잖아요. 얘는 무조건 샌들이야 그랬는데 스니커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죠? 한 요 정도 좋아졌네요. 어? 근데 뭐 다른 데서는 더 좋아지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 지금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훈련 자료 어디 있죠? 이러한 그 엠리스, 그러니까 패션 그 아이템 그 6만 개를 갖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새로운 가정 만 개의 이런 그 테스트 자료에다가 실험을 해봤더니 한 88%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즉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어서 했더니 한 90% 정도의 정확도로 잘 맞추더라. 뭐 이런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만 바꾸면은 아주 유사한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여러분들이 모아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도 이런 튜토리얼 사이트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아, 나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이제 생기시게 될 겁니다.